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서비스업을 병행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건데요. 선박 엔진을 생산하는 한 업체를 예로 들어볼까요? 조선업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엔진 판매가 활발해졌는데요. 이 업체는 엔진 판매와 함께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주는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 서비스가 부품 판매와 수리 작업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조업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조업체들이 서비스업을 병행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건데요. 선박 엔진을 생산하는 한 업체를 예로 들어볼까요? 조선업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엔진 판매가 활발해졌는데요. 이 업체는 엔진 판매와 함께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주는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 서비스가 부품 판매와 수리 작업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조업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다른 세상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의 정전이다. 낮은 담장을 지나 정전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크기와 위험에 압도된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붕이다. 가로 길이만 101m다. 수평선처럼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지붕은 마치 바닥까지 덮을 듯 아래로 내려와 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지붕 아래엔 화려한 색깔 하나 없는 단아한 기둥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줄지어 서 있다. 이렇듯 종묘 정전은 제사를 드리는 엄숙한 곳답게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신성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 도심 한가운데 다른 세상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의 정전이다. 낮은 담장을 지나 정전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크기와 위험에 압도된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붕이다. 가로 길이만 101m다. 수평선처럼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지붕은 마치 바닥까지 덮을 듯 아래로 내려와 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지붕 아래엔 화려한 색깔 하나 없는 단아한 기둥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줄지어 서 있다. 이렇듯 종묘정전은 제사를 드리는 엄숙한 곳답게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신성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43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랫배,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머니처럼 생긴 기관이 맹장인데요. 이 맹장 끝에 꼬리처럼 붙어 있는 게 충수입니다. 충수는 소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걸핏하면 염증을 일으켜 쓸모없는 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충수에 염증이 생기면 제거해 버렸죠. 그런데 충수가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수가 장내 미생물을 비축해 두는 창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대장에 탈이 나면 충수에 담겨 있는 유산균 같은 미생물들이 대장으로 이동해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충수염이 생겼을 때 충수를 보존하며 치료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오른쪽 아랫배,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머니처럼 생긴 기관이 맹장인데요. 이 맹장 끝에 꼬리처럼 붙어 있는 게 충수입니다. 충수는 소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걸핏하면 염증을 일으켜 쓸모없는 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충수에 염증이 생기면 제거해 버렸죠. 그런데 충수가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수가 장내 미생물을 비축해 두는 창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대장에 탈이 나면 충수에 담겨 있는 유산균 같은 미생물들이 대장으로 이동해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충수염이 생겼을 때 충수를 보존하며 치료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수익이 줄면서 부족해진 영업 비용을 메우려고 불가피하게 빚을 내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금융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체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금을 나눠 갚는 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줘야 합니다. 또 매출액이 적은 사업체는 영업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 비용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이처럼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하루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수익이 줄면서 부족해진 영업 비용을 메우려고 불가피하게 빚을 내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금융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체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금을 나눠 갚는 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줘야 합니다. 또 매출액이 적은 사업체는 영업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 비용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이처럼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하루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 철학자는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만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보편적 견해와 달리 동정심과 같은 행위자의 감정은 배제한 거죠. 예를 들어 연민의 감정에 이끌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철학자의 기준에 따르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출근 시간을 지켜 회사에 간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철학자의 견해는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어느 한 면만을 보고 누군가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 철학자는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만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보편적 견해와 달리 동정심과 같은 행위자의 감정은 배제한 거죠. 예를 들어 연민의 감정에 이끌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철학자의 기준에 따르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출근 시간을 지켜 회사에 간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철학자의 견해는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어느 한 면만을 보고 누군가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49번 50번